접근성이 향상된 이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저기 고양시 원당 청사 주변에 41개 부서로 외부 청사를 사용해서 연간 임대료와 관리비 등 약 12억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원당 청사와 우리 백석 시청사 이전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대지 면적 이런 부분은 거의 유사하고요. 주교동 청사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인데 지상 8층인데요. 그래서 7개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백석 청사 같은 경우는 13층의 타워 1과 20층의 타워 1으로 지하 4층부터 2개의 타워로 건립이 되어 있고요. 연면적은 44,000스퀘어미터로 백석 청사가 더 넓다고 하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이제 저희가 지하 주차장에 541대를 댈 수 있는데요. 인근의 공용 주차장과 우리 학교 용지 주차장을 활용하면 약 한 900여 대 이상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수입 예산은 이제 우리 원당 청사 같은 경우는 2,900억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한국건설공사원 지수를 대비하면 약 4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495억 원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원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설계 공모에서 약 20%가 진행됐었는데요. 현재 지금 중단된 상태고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게 전혀 진행되지 않고 지금 중지되어 있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백석청사의 경우는 행안부를 통해서 롬의 한국지방재정공제라는 곳에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무 빌딩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지하 4층부터 타워 13층짜리 T2와 20층짜리 T1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하층은 주차장, 1층부터 4층까지는 공용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요. 1층부터 3층, 1층은 저희가 이제 민원실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휴게 공간 쓰고 2층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곳은 대관경으로 저희가 이제 구획을 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3층 같은 경우는 의회 본회의장과 기자 대기실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층 타워의 5개층은 이제 의회 공간으로 해서 현재 있는 의회 공간보다 훨씬 넓은 그런 공간을 차지하게 될 거고요. 그 나머지 공간은 시청 관련 공간으로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타워 T1은 5층부터 18층까지는 부서가 들어가는 전체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층과 20층은 공용 공간이고요. 19층은 저희가 이제 분해 식당을 검토하고 있고요. 20층은 스카이라운지로 이따가 이제 현장을 보시면 되겠지만 전망, 조망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걸 설명을 드리면, 지상 1층은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요. 여기 청사 주치입구를 이제 여기가 새로 저희가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엔트런스로 들어오면 1층의 민원실과 그 커뮤니티 공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설치할 예정이고요. 건물 전체를 보시면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워 1에 코어와 계단실이 이렇게 하나 나눠져 있고요. 타워 2에 계단실 2개와 코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상 2층은 지금 계신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대관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구획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꾸밀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상 3층은 의회 본회의장이 있습니다. 이따가 보실 분들 가운데를 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사무실을 배치해서, 요새 이제 오픈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사무실을 구획할 예정이고요. 한 층에 한 80명에서 한 70명 정도 한 3개, 4개 부서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19층은 이제 고층인데요.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해 식당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코어 사이의 양쪽으로 식당을 한 550석 규모 이상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상 20층은 이제 스카이라운지인데, 이따 올라와 보시면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여기서 이제 뷰를 다 다방으로 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스카이라운지에서 거의 각종 행사나 비빙도 모셔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시도 저희가 가용도로 꾸리고요. 반대쪽으로 이제 북카페나 주민들 사용할 수 있는 전시 홍보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꾸밀 예정입니다. 이제 중요한 그 시청 이전 추진 경위를 중요한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3년 1월 4일 날 이제 그 민선 파행이 들어서 첨가를 요진 업무 빌딩으로 이전 계획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많은 자문과 협의를 거쳐서 3월 24일 날 저희가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 논의를 했습니다. 이건 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의회에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 청구인들께서 우리 주민감사 청구를 해서 또 경기도에 주민감사가 있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청구인이 주장한 그 위법하다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사 이전에 따른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직무유기 등 위법사무, 그다음에 도시공개시설 결정 규정 및 설치 기준 규칙에서 정한 기준 미확인 등 위법사무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청구했던 사항들은 위법사항이 없거나 현재 상태에서 확인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제 경기도에서 됐고요. 다만 우리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수수료가 한 7,500 발생하는데요. 이 수수료를 저희가 이제 의회 의견 예산 편성 없이 시설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약정해서 체결한 것은 지방재정법도 위반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에 재심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그 재심 신청 사유를 보면 이제 큰 틀에서는 사실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제2부시장 이정입니다. 예, 그럼 그 무더운 시기에 이렇게 많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8월 말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기자 브리핑과 현장 시찰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 신청사 단장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 로맥에서 하는 타당성 조사가 이제 오늘 중간 보고가 있습니다. 중간 발표. 사실상 뭐 계획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기자분들을 모시고 이제 사실상 이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신청사 이전을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앞서서 우리 기자분들께 브리핑을 통해서 그동안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현장에 직접 우리 기자분들이 방문하셔서 실제로 이 건물이 우리 고향 특례시 시청사로 쓰기에 적합한지 직접 좀 둘러보시고 그에 대한 평가와 기자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 현장에서 브리핑을 안 하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거기가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청사가 갈 수 있냐 뭐 여러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한번 보시고 여기가 정말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정확한 팩트를 좀 기자분들이 직접 좀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전찬주 단장이 우리 시청사 이전에 관련되는 거는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부연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어느 도시든 뭐 어느 도든 시청사나 도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그 시청사가 있던 곳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 반대를 하는 게 뭐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사실 그것도 충분히 그 이해가 되고 그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또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시든 시청사 이전을 준비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청사 이전을 준비하면서 초기에 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거를 발표하는 과정에 그렇게 원활하게 뭐 시민분들이나 우리 기자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가 사실은 잘 없었어요. 중간에 뭐 집회가 또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에 기자분들이 많이 모이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그러면 시청사가 재창조 프로젝트를 하면 이게 수천억에 돈이 되는데
이게 시청사 이전할 때도 하면서 무슨 이 지역을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일부 언론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원당 재창조법 공공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공공과 민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시 세금을 들여서 수천억을 가지고 뭐 재개발하겠다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 잘못된 보도고 지금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하려고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원당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역이 앞에 성산혁신지구로 지금 보시는 공사를 하고 있죠. 공사가 40%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원래 우리가 그린벨트의 공영 주차장 우리 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공공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위에 사구역 원당 지역 예전에 뉴타운 사업지구 지금은 재생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그거는 민간 재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그 공영주차장도 그린벨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양 은평선이 여기 들어오면 여기도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고양 은평선이 2028년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이 지역을 마찬가지로 역세권 복합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좀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땅도 마찬가지로 25만 스퀘어미터 예산을 쓰면 거기가 말하자면 복합개발 지구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 고향 대로입니다. 요 잘 아시는 이제 이 고향 대로는 말씀드린 대로 상징가로 이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기가 상당 부분 정비가 돼요. 제일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공원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올해 추경에 이미 공원 정비계 예산이 지금 저희들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잡히면 요 공원은 내년이라도 완공할 수 있는 물론 우리 세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예시 공원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이제 그 주변원에서 올라오는 그 말하는 터널이 있습니다. 지금 터널 상부에 공영 주차장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경량철골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복합 주민센터를 문화공간을 지어서 이 지역 요거는 공공이 해야 돼요. 한 120억에서 15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이 재원을 하는 요거는 이런 계획을 통해서 현재 있는 주차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필로티로 그 위에를 한 2천 정도의 경량철골 휴용을 해서 이 지역을 뭐 도서관도 좋고 금융센터도 좋고 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공공이 밑에 주차장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공공이 해야 되겠다. 성함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부탁드립니다. 예, 한 분씩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혹시 준비가 제가 부족하면 따로 또 보수 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들고 있는데. 예, 말씀하시죠. 다음 레시피는 이상영 기자입니다. 이재정 전 시장일 때 결정된 고양시 보건부 주교동 신청사 계획을 세비하고 백석동 모기건설 법률 빌딩 신청사로 변경한 이동환 시장에 대해 주민 소환 투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고양시청 원안을 고소하는 주민들과 이동환 시장님은 백석동 청사 이전의 찬성을 주민등록 접근이 여전히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사 이전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그 지자체도 대개인들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원래 있던 청사의 원주민들은 상당히 뭐 상당히 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제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제 계속
주민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본부에 보여드렸던 이제 그 원당 지역 전체 활성화도 아울러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이 지역이 청사가 가도 이 지역이 크게 오히려 더 발전하겠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추진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인투데이뉴스 신영복 기자인데요. 오늘 백석 이쪽으로 신청사 이전 문제가 희망사항이죠. 결정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백 부장님. 네, 정책 결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종 결정자는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의회 동의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희망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희망이 가능하도록 의회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나요? 네, 지금 충분히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도 드리고 근데 이제 의회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회하고 소통을 할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표 이후에 사타당성 조사에 대한 것도 하고 여기가 청사로 충분히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 계획 검토도 했고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의회한테 본격적으로 우리 타당성 계획에 근거한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도 구하고 또 예산도 책정을 받을 수 있게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기자분들한테 먼저 전체적 브리핑을 하고 시의회도 충분히 설득을 해서 희망사항이라기보다는 반드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부시장님의 그 브리핑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지금 오늘의 기자회견의 주안점은 이 신청사 이전 백석동 이전 이 문제 수송을 마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원당 프로젝트에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이 신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하고 협조가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어디쯤 가능한 건지 또 그런 전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의회하고 지금부터 이제 타당성 연구에 근거해서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의회도 이제 충분히 아마 잘 우리 계획을 고양 시민 분들에게 어떤 계획안이 도움이 되는지를 결국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설명을 드려서 결국은 고양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신속하게 우리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 충분히 잘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신목. 마이크 드리세요. 마이크가. 예. 여기 먼저. 아니 제가 아까부터 처음부터 들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제가 하래요. 예. 아 감사합니다. 신문뉴스의 김승호 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그 이 기자회견의 요지가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기자분들이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무슨 뭐 저 홍보용 모임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질 정도로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그 저 고향 시민들이나 뭐 덕양구 원당 그쪽을 빼고도 고향 시민 전체에게 한번 이 저 고향 신청사에 대해서 이전 논의에 대한 그런 어떤 과수 뭐 이렇게 과반 찬성이나 반대나 그런 의견을 전체적으로 한번 포괄적으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다 하시죠. 아니요. 만약에 시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시청 청사입니다. 근데 사실 그 안에서 일을 하시고 근무하는 분들은 공무원들이거든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나 그 모든 이제 관계자들이 거기서 신청사가 이 백석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지 가장 궁금해지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보셨는지 답변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청사를 이전하는 문제는 시의 그 시민분들이 제일 이제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월달에 정책 발표를 하고 나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주민 대표분들한테도 일산 지역
특이한 지역 상관없이 저희들이 주민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특히 대강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시민 설명회를 준비했는데 그 반대하는 그 분들 때문에 뭐 저희들이 수진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시민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2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전 찬성하는 쪽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건 아마 기자 우리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 시청을 사용하는 뭐 주체 중에 한 부분인 공무원 분들. 그래서 초기에 공무원 노조에서 우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조금 약간의 차이긴 합니다만 이전을 찬성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이 이전에 대한 내용이 별로 공부가 안 됐을 때도 이제 이전해서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의견이 더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조사를 지금까지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시면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전 시민의 정말 주민 투표로까지 해가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지 어쩐지는 그거는 이제 집행부의 결정 사항으로 저희들이 뭐 향후에도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할 내용인지는 조금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하고 저희들이 당연히 시의회에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지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네, 회의하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세계타임스 김익수 기자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제일 이상적인 비전이 같기는 한데 그게 정말 가능할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신다면은 지금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에서 지금 총 사업비는 건물가액을 포함한 2천 얼마가 맞고요. 저희가 아까 표 보시면 투입 예산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건 백석청사를 이전하는 데는 495억이 필요한 거고 원당청사 들어가려면 토지 매입비부터 시작해서 투입 예산이 약 4천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해서 투입 예산으로 저희가 표현을 한 거고 시의회에서 그 질문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뭐 여기서 논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계산 그렇게 적는 건 좀 약간 오해 소지 많이 있어요. 네, 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행안부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국가에서 하천을 준비한다 이러면 2천원 들어간다고 보면 그 하천 땅값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모든 국가 사업은 수십조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제가 논쟁도 그 당시에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지방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충분히 낭비 없이 쓰는 것을 상위 기관에서 체크하는 게 사람들 조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기자님들도 잘 답변해 주셔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준공 시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3차 추경 혹은 본 예산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리모델링을 하면 바로 일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상당히 앞으로 의회의 동의 그다음에 리모델링 예산의 책정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건물은 거의 완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준공 시기를 뭐 우리가 여기서 예단한다기보다는 의회 결정이 되고 나면 한 6개월 정도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시의 목표는 6월 기준이라고 저희가 예? 시의 목표는 여기 6월 기준을 목표로 네, 한다고 저희가 우리 본예산이 본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이후에 6개월, 6월이 아니고요. 예. 본예산 결정 이후, 의회 동의 이후 6개월 후에 입주 가능하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고요. R&D의 가능성은 당연히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복합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세권 복합 개발로 저희들이 이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고양시는 역세권 복합 개발을
그게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 건립사업 기능 못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역세권 R&D 사업 시간이 걸리도록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거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당성 검토가 끝나면 시의 예산을 시의회 동의를 해서 예산이 책정되면 시의회 동의가 되면 그 다음에 이 그린벨트 지역은 도시계획 시설 해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 청사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사 시설이 해제가 되면요. 해제가 되면 바로 그 다음 날로 이 청사 부지는 다시 그린벨트로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귀가 되고 나면 말씀드린 대로 R&D 지역에 25만 스퀘어미터를 대상으로 새로 R&D 창조 흡입 계획을 그리면 해제했던 것을 부시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여쭤본 거는 건립사업 지금 계획 실시 계획 용역이 일시 정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타절해야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획들이 지금 설정되어 그것도 있는 말씀드린 거잖아요. 대로 최종적으로 시의회 승인이 나면 바로 그 매몰 비용 처리 절차를 진행을 할 겁니다. 기자회견을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리모델링 비용을 단장의 다음 지시를 질문 받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별도로 변화했던 저희들이 마이크 쪽으로. 네, 경기 노유석 기자입니다. 사실 뭐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결이 나눠서 제차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강력히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하실 때 분명히 이것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걸로 설득이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말씀드린 대로 공공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민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공공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왜 이게 이제 비전 계획이고 할 수 있냐면 우리 공공이 주도해서 공공 사업을 벌여서 뭐를 할 수가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럼 공공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향 대로변에 도시 근린공원 도시계획 지정되어 있는 거 정비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 짓는 문제. 그런 거는 바로 우리 공공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난번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지금 이해가 가는데 네. 지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전제. 이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거를 또 발표했더니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법정 계획도 아닌데 그걸 또 왜 발표하냐 우리를 현혹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건 비법정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제로 이게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이런 큰 틀을 가지고 가되 공공이 해야 될 일은 먼저 예산을 올려서 하나씩 추진해 가겠다. 그리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저희들이 지금 풀리 스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서 그거는 GH공사 679역 포함해서 원당 2구역 포함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면 실제로 설명하시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득이 되겠네요. 좀 기회를 좀 주시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걸 설명하려고 해도 아시다시피 이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도 앞으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 지역이 좀 활성화되게 실제로 구도심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거를 아까 제가 R&D 부지를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냐, 그린벨트가 풀리냐 이렇게 자꾸 또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원당 지역은 그거를 그런 것 때문에 추진 안 해야 될 정도로 이게 한가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한 단계씩 이 지역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5년 걸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 5년 예. 그러니까 우선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올렸으니까요. 하나씩 해나가는 걸 좀 지켜봐 주시죠. 예. 저기 드리시죠. 플러스 뉴스의 박상모 기자입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하면서 듣는 얘기들이 사실은 비롯된 게 1월 4일날 이동환 시장님이 기자회견에서 엑스비전을 갑자기 결정하신 건데요. 그 전에 그 이후에 부장님 기자회견을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취임하기 전까지는 백석 이전 결정을 몰랐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뒤로 지금 이제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에 그 이동환 시장님한테 1월 4일 백석 이전 결정을 하기까지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정에 이르렀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예, 뭐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과정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과정이라기보다는 질문 다 하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지금. 그거 질문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이수위원회 때부터 TF 팀장을 쭉 했을 거예요. 이전에 관련해서는 이전에 필요성은 얘기를 했고 제가 취임을 12월 15일 날 했는데 이제 12월 15일 날 와 보니까 이제 백석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시장님을 비롯한 뭐 우리 핵심 비실장님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집행부가 어디 집행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을 비롯한 그런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국장님이요? 아니요. 이런 행정적이보다는 네. 조금은 정무적인. 정무적인. 예. 정무적으로. 정무적인 거에 그 어느 정도의 전문가들이 참가를 했나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진 않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났다고 해서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들이 제가 이 TF 팀장 할 때는 이 백석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직 이 재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게 전혀 논의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말인가 11월 초에 이게 이제 우리 건물로 되고 나니까 또 다른 옵션이 생긴 거잖아요. 네. 11월 달에. 아마 그렇게 돼. 근데 이제 11월 달에는 저는 이제 여기 부시장을 올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에 거의 관여를 안 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 이제 뭐 브레이크가 있었고요. 제가 와서 이제 요거를 시장님이 정무적으로 이게 상당히 정무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시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상당히 지금 이게 이제 휘발성이 강한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문제라는 게 이제 뭐 지금 보시는 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여기 왔기 때문에 이 동네 정서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한 9개월 와 있어 보니까 지금 제가 느낌은요, 솔직히 시장님이 그렇게 또 결정하실 수 있었겠다. 워낙 이 지역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누구 말씀을 듣고 어떤 판단을 해서 어떤 전문가지 있다 그렇게는 제가 여쭤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그 정부적인 당시에도 집행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네? 공적인 행정부 고양시에 공무원 외에 시장님의 별도로 집행부라고 할 만한 그렇지 전문적인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도 계실 거고 대협력관도 계실 거고 뭐 대변인도 계실 거고 그 당시에 그 집행부의 핵심적인 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장님 결정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협력관하고 대변인 이 정도가 지금 같이 참여하셨던 얘기예요? 결정 과정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핵심 문제. 저도 뭐 누가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 OX를 쳤는지 또 기존에 1, 2 부시장님도 계셨으니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우리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과정에 국장님 충분히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요 프로젝트가 워낙 지금 이제 그 당시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그냥 어렵게 판단하셨겠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또 이제 늘 하시는 얘기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안 하고 의회에서도 지금 당연히 그런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책이라는 걸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시청사를 옮기는 문제라든지 철도 노선을 정하는 문제라든지 정말 정무적으로 시민들에게 모든 컨센서스를 모아서 할 수 없는 그런 정책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런 과정에서 그게 이제 결정이 경기도에 이번에 투자심사 돌아간 서류에 보면 인수위 TF 때 그거를 논의해서 결정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는 다르거든요. 인수위 때 다뤄지지 않았잖아요. TF팀에서 신청사 추진단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인수위 함으로써 3일째 연장이 갔다니까. 네. 충분히 다루었죠.
그때 이거는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다른 분도 지금 하시려고 계셔서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한 5분만 더 하시죠. 왜냐하면 좀 둘러보시고 또 식사하러 가셔야 되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충분히 여러분들 의견에 다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짚고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이 대략 제가 뵀을 때에는 한 50분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방감을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천장이 지금은 이제 공조가 제대로 풀감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느낌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건물은 천장이 정말 조금 낮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그 부분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뭐 꼭 쟁사가 와서라기보다는 우리 시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공공기부채납을 받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설계를 할 때 이거를 좀 챙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 왜냐하면 공공기구 체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화장실도 인테리어 해야 되는 거. 건물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여기 제가 그때 와보니까 정문 친구분들이 다니시는 정문도 없었어요. 이 오피스 문제가 많아요. 어차피 인테리어 하려면 그걸 제가 수정을 해서 받았더니 그걸 지금 제가 권력 감정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지금 고발을 당해야 될 정도입니다. 첫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좀 보시고 중앙에서 일로 오겠어요. 싱크로 생길까 봐. 충분히 있을 수 있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 기자분들이 지금 한 20분 투어 해보시고 좀 많이 지적을 해주시면 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잘 만들고 잘 먹고 돌아보면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회를 전시회 한번 보셨는데 전시회? 여기가 이제 의회 이제 본회의장을 사용할 공간인데요. 현재 의회보다는 공간이 넓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의원님들 보셨는데 이 뒤에도 더 털어갖고 저희가 공간을 더 넓힐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가장 큰 높은 아니 위에 높은 데가 그런데 아까 저희가 강당이 낮은 데서 하다 보니까 기자실이 다 됩니다. 그것도 다 위에 회의실 위에 나오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색 빠져 있는 거지. 할 게 없어. 그거는 이제 저희 공부하면 죽어야지. 예, 정신 바짝 차리는 게. 그 이제 그런 신청사부 백석 부지 건물 19층입니다. 19층 전망은 뭐 한강까지 바라다 보이고 한강 뷰네요. 이게 그래서 자꾸 여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예, 저쪽에 보니까는 이제 가양대교도 보이는 것 같고요. 예. 아이고 이렇게. 네, 여기요. 예, 이렇게. 예. 여기는 이제 주차장으로 하고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예, 여기 또 주차장. 예. 원래 학교 부지였는데 그래, 학교 부지 그거 찾은 거는 얼마나 몇 면이야? 단장님이시죠? 예. 명함 하나 주시죠. 여기는 541면이고요. 근데 이제 고가 높은 거는 여기 이제 주차가 힘드니까 버스 같은 거. 내가 몇 분 갚기만은 자리 없어. 자리에 바쁜데 그럼 자리에 지키고 있어. 여기 먹어야지. 19층만 올라가고 19층만. 아니 코는 막히고 눈만 뚫리는 거예요. 아니 코가 지금 숨이 막혀 죽겠는데. 여기 공기 환기가 안 좋아. 이제 에어컨 이거 가습기 이제 돌린 건데 코가 벌써 찼는데 안 좋아요. 머리 아프더라고. 예,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이제. 야 여기가 한강뷰네. 한강뷰 이쪽 편이. 그러니까 한강뷰에서 리버비어야?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좋아하네 이 시장이.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시장님 예정방은 여기는. 어디냐고 좀 물어보셔요. 시장님 예정방. 시장에 예정방이 진짜 있지. 거기를 좀 가보자고. 거기 한번 그거 맞네. 아 그래 맞아. 좀 날카롭게 아 그러니까 시장님 저 방으로 쓰고자 그거는 아직 계획이 안 짰는데요. 어디 뭐 19층이나 뭐 하여튼 높은 층에 할 건데 그건 아직 실시 설계 안 나와서 아 그거를 볼 수는 없고 예 공간이 없대요. 예. 알았지 어디 갔어 서씨? 예? 예? 사진을 위에서 찍는 게 훨씬 잘. 아또 옥상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아 20층으로. 10층은 걸어요. 아 여기는 통장이네 여기. 아 여기가 바로 그 아까 설명회 그 얘기했던 데가 여기 20층이네. 그러니까는 뭐 식당 같은 거나 뭐 여기 식당 하겠어? 이렇게 높고 좋은데. 예, 여기 시장실이 이쪽에서 들어오겠네. 예, 딱 느낌에. 아니 뭐 내가 시장이라면 뭐 한강도 좋아하고 그러면 아이고 다들 뭐 매달려갖고 좋아들 하시니까 다 좋네. 사방 여기가 20층입니다. 20층 사방 경계 조망권이 조망권이 참 좋습니다. 이쪽에 부자 동네도 한눈에 딱 내려다 보이고 한강 조망권 행주산성도 바라다 보이고요. 근데 뭐 그닥 볼 저기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가 그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 건축이 중단된 요진타워의 땅입니다. 싱크홀이 여전히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저 앞 도로까지도 위험한 상태로 알려져 있고 우리들의 걱정거리로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쪽에 아마 지대 자체가 물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이거 걸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넓은 공간입니다. 사면 경계가 전체 통창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다선 김승호입니다.